예, 여기 고성국 선배가 먼저 할 줄 알고 이제 열심히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메모하는 중에 끌려 나와서 이야기가 두서가 없을 겁니다. 용서 좀 해주시고요. 이게 참 우리가 좀 재밌는 혹은 좀 아주 기이한 그런 시국 혹은 시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질서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 50년 전에 미중 화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됐고, 세계적으로 보면 30년 전에 미국의 중국 사랑이 심해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뭘 뜻하냐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중국 그러면 중공군이고 인민군 동자료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틀이 결국은 반중, 반북, 반전체주의, 이게 기본 틀인데, 이거가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정세가 한 30년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우에는 이제 미중 화해, 미중 화해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힘이 밀려서 군사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더 이상 맞겨루지 않겠다. 그게 이제 키신저부터 89년 아버지 부시 때까지 한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 같은 중국 공산당도 말하자면 세계 시장 속에다가 훅 공감하면 저절로 착해진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또 그 와중에 우리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거기랑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북은 또 상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대랑 안 맞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이 밀월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의 꼬북인 북한을 우리가 또 끼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대세가 친북인, 대세가 종중이고, 그런 세월이 한 2025, 6년까지, 2015년까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때 조금 바뀔 듯 했지만 세상만 시끄러웠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이제 자유진영 전체가 중국과 선을 긋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던 축이 제대로 다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보면, 그러니까 국뽕 유튜브 채널 말고요, 이제 해외에 상당히 이론적인 그리고 깊이가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놀라는 건 뭐냐면은, 한 30년 전부터 1990년부터 이제 냉전 끝났다, 이제 전쟁 없다 이러고 이제 전체가 다 그런 풍조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전면전을 준비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면전을 상정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만이 전면전을 상정을 하고 전면전에 필요한 비행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비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빛을 본 건데,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방식으로 살았던 거야, 30년을.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축이 맞는 그러한 상황으로 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개무량하고요. 이제 그거 하나는 그 변화,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손에 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높죠. 또 아마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저보다 못 사용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마트폰으로 쇼핑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안 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안 하고. 근데 여기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러니까 제가 원시인이죠.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좀 피해망상이 있어서 제 흔적을 안 남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택시도 카톡으로 안 불러요. 카톡 택시는 안 부릅니다. 제 동선도 남기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의 보급과 활용의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 미디어잖아요. 개인 소통 수단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계의 큰 축이 바뀌고 있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반중,
가치지향, 그러니까 서방 가치,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든지 이 반중 가치지향 국제 질서가 들어섰다라는 거,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거, 큰 변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소통에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변화가 같으니까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유권자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제 말하자면 그런 뭐 당이라 그럴까? 그 필요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표장사예요. 표는 섹시한 깃발 건놈이 먹어요. 단순하고 섹시하니까. 그리고 내일 당장에 내일 골로 가더라도 오늘 인기 끌 수 있는 깃발 건놈이 먹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오죽하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의 뜻이 중우 정치예요. 어리석은 대중의 정치, 디마크라시라는 게. 그 데모가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니까 망명 통치가 아니죠. 좌빨들은 민주주의가 무지하게 무슨 커다란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이냐? 두 가지 수단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해의 당사자들 간에 그 피한복을 타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전통에 굳어져 가면 우리 사회라는 게 오늘 며칠? 2023년 7월 23일, 22일. 예. 오늘 하루만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에 굳어져 가고 사회 기풍이 괜찮으면 이게 이제 한 사회가 뱀같이 사행을 하거든요. 사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자기 교정 메커니즘,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수가 있더라도 다음에 또 비판이 있어서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비판이 있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오늘 문재인이 뽑았더라도 다음에 윤석열이 뽑고 그 다음에 윤석열보다 더 좋은 사람 뽑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민주주의가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게 그러나 그 자체로서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이제 여유가 있고 바깥으로부터 위험이 덜하고 널널하면 이 뱀같이 기면서라도 꾸역꾸역 가는데 미국은 한번 뱀같이 휘면 30년입니다. 거기 우리는 30년이면 나라 망해요. 미국이 중국 사랑에 빠졌다가 정신 차리는데 30년 걸렸어요. 대한민국은 30년이면 나라 망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진 전략적 의지가 형성되고 결집되고 관철돼야 돼요. Strategic will of a nation. 한 민족의 전략적 의지가 형성되고 그것이 생성되고 결집되고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전략적 의지지. 예를 들어서 나치 엄청난 전략적 의지예요. 레닌의 공산당 엄청난 전략적 의지입니다. 일제 군국주의 엄청난 전략적 의지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러한 파괴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문명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전략적 의지가 규정되고 그게 형성되고 그게 결집해서 관철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하시자고 온 거예요. 유권자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거 파퓰리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싸구려 파퓰리스트는 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파퓰리스트 2명 있어요. 최소한 한 명은 우남 이승만입니다. 머리털 나고 선거해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만들 수 있다고 구라쳐갖고 전쟁 끌고 들어가서 전쟁 이겨내고 진짜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박정희 마찬가지죠. 위대한 파퓰리스트죠. 공장이라든지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거 할 수 있다고 구라쳐가지고 드디어는 그러한
말하자면 현대 문명의 경제 시스템을 관철시키고 마지막에 가서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한 독재 정권의 지배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다 깨부시는 부가가치세하고 그거 들여놓고 시장 중심 경제로 이행했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77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자영업 하신 분들은 정부가 11분의 1을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은 부산에서 시위했을 때 데모가 유신철폐가 아니었죠. 부가가치세 철폐였죠. 부산의 남영동 플래카드의 그 구호가 79년에 보마사트 때 유신철폐가 아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철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점에서 사실선이 난 거예요. 하나의 권위주의적, 독재적 권력이 그 기반이라는 건 결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인데 관치경제, 관치금융을 포기하는 시장 중심으로 이행을 해. 그 전에는 우리가 부가가치 수준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빠른 나라 몇 개 없어요. 그 부가가치세라는 정말로 온 국민의 저주를 받는 세제를 도입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였냐면 국민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전략적 의지가 관철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는 민주주의라고요. 이제는 우남이승만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이제는 박정희 같은 사람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시민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대로 된 전략적 의지죠. 미친 전략적 의지 말고 파괴와 죽음을 위한 전략적 의지가 아니라 그 일제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의 전략적 의지가 아니라 생명과 문명을 위한 전략적 의지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결집시켜서 그걸 이 난잡한 표장사판에 관철시킬 거냐.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오늘 모이신 거고 과연 그러한 관철 게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다 벤처에 뛰어드신 거예요. 벤처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